안녕하세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상속 지식. 오늘 이 시간에는 망인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국민연금도 상속되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아내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예금의 경우 상속이 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분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역시 상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언론 매체,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현실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만,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상속이 된다면 부모님의 국민연금을 받는 자녀들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또 기존의 연금을 받고 있던 아내는 상속세를 과연 납부했을까요? 만약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요? 이 시간에는 앞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상속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망인의 국민연금을 상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계약과 법률의 규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를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계약에 의한 권리 취득입니다. 한편 부모님의 아파트를 상속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입니다. 길을 가던 중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바로 민법 불법행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권리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과 법률의 규정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 이제 이 점은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중의 하나이고,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나머지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또한 국민연금의 지급,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문제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족연금이 유족들에게 승계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유족연금을 승계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족연금의 승계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입니다. 문제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유족연금의 승계를 민법에 의한 상속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국민연금이 상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상속의 개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 즉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의 정의는 민법 제1005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5조에서는 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라고 해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상속의 정의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를 때 상속이라는 것은 망인의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권자와 민법에서 정하는 지분 비율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개념을 전제로 해서 국민연금의 승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경우에 상속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거나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족연금은 아무리 자신이 가입했던 국민연금이라고 하지만 그 지급이나 지급 순위에 있어서 본인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자녀가 1순위,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열족입니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1순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와 공동상속을 하고 만약 자녀가 없을 때에는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상속은 망인의 재산이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연금 수급권의 승계에 대해서 그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를 보면은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2순위가 자녀인데 모든 자녀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망인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경우에 망인의 연금 수급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민법의 상속 순위대로 승계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민법 상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제시해드렸던 사례에서 남편이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에 남편 사망 후에 그 국민연금을 승계받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민법의 상속이라면은 자녀들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국민연금을 승계받겠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해서 1순위 수급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인 아내가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는 저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연금을 받고 있던 아내가 사망했을 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법에서는 25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생계를 의존했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남편이 사망하고 그 연금을 받고 있던 아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들이 25세 이상입니다. 때문에 저희 주변에서 볼 때 부모님이 받고 있던 국민연금을 자녀들이 승계받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이 상속되는지 또는 상속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상속받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 대신에 망인의 연금 수급권을 승계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배우자와의 슬하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사망보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는 A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지위,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권, 아파트 소유권, 예금 청구권,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같은 재산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갑이 사망했을 때 원칙적으로 갑 명의의 재산은 민법 상속 규정에 의해서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개별적인 아파트나 예금 등의 재산을 취득할 수 없겠습니다. 갑의 재산 중에서 아파트와 예금이 상속재산에 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권리라고 해서 모든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A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지위는 분명히 갑의 권리 의무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일신에 전속한 권리 의무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민법 제10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갑이 계약자이고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갑 사망에 따라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망보험금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취득은 보험계약에 따라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한 권리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수령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겠지만 실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데요. 그 이유는 세금의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비록 권리 취득은 상속인이 하게 되지만 결국 이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이 돌아가신 망인이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던 재산입니다. 결국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취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속재산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취급한다는 점, 이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법에서 1순위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는 갑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법에서 이 유족연금의 귀속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는 점, 이제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에서 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그 귀속을 결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민법의 상속 규정에 의한 포괄 승계와 구분된다는 점, 이제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와 보험금 지급 청구권, 국민연금 모두 망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근거는 서로 다릅니다. 유족들이 국민연금법에 의해 유족연금을 받는 것을 상속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에 의해 이전되는 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취득이 금지되는 재산입니다. 이 사항은 상속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상속인들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이 상속된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족연금을 받을 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만 분명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이 상속된다는 말은 망인의 재산이 민법 제1005조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러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상속재산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사망보험금과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망인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라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상속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고, 이를 대신해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승계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단순히 그 결론을 관심을 가지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이나 관련된 법 규정을 이해하는 경우에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의 상속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결론들을 이해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오늘 국민연금의 상속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서 시작해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계약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다, 이러한 굉장히 기본적인 그 법적 관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결론들을 도출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후에 저희가 다루게 될 상속에 관한 좀 더 다양한 분쟁이나 사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